기름값이 2,000원을 넘었다. 정부는 1인당 10만 원을 준다고 한다. 근데 잠깐,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10만 원이 사실은 내 돈이 아닐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카드를 하나 꺼냈다. 긴급 재정명령. 들어본 적 있어? 헌법에 적혀 있는 건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올리고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다. 역사상 딱 2번 썼다. 1972년 박정희, 1993년 김영삼,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꺼내지 않았던 카드를. 그런데 지금 이 카드를 왜 꺼낸 걸까? 그리고 이게 기름값이랑 지원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연결고리를 숫자로 따라가 볼게. 긴급 재정명령. 생소하지? 근데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대통령이 국회 없이 세금이든 예산이든 국채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 헌법 76조에 박혀 있는 거야. 정치적 계엄령이 헌법 77조라면 경제적 계엄령은 바로 이 76조인 셈이지. 근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 카드냐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딱 2번 썼어. 1972년 박정희 8.3 조치, 1993년 김영삼 금융실명제. 그게 정부야. 1997년 외환위기에도 안 썼고 2008년 금융위기에도 안 꺼냈어. 나라 통째로 흔들릴 때도 안 쓴 카드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3월 31일에 꺼냈어.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발동 요건이 뭐냐면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고 국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어야 해. 근데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도 쥐고 국회도 장악한 상황이잖아. 국회 통과 못할 이유가 없어. 법리적으로 요건이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면 왜 꺼냈을까? 2가지야. 하나는 위기의식을 띄워서 26조짜리 추경을 정당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걸려있다는 거야. 소득 하위 70%한테 현금을 뿌리는데 타이밍이 묘하게 선거 직전이지. 근데 이게 내 기름값이랑 지원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바로 그게 핵심이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카드는 기름값이 아니라 현금 뿌리기를 위한 포장지였다. 그러면 나한테 실제로 얼마가 어떻게 빠져나가냐고. 이번 추경 규모가 26조 2천억 원이야. 그 중에서 현금 지원에 쓰는 돈이 4조 8천억 원.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3,580만 명한테 뿌리는 거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국채야. 나라가 빚내는 거. 세금이 쌓여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미래 세금을 지금 당겨 쓰는 구조야. 내가 받는 10만 원은 내 자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야. 이자까지 얹어서. 10년 뒤, 20년 뒤에 돈을 끌어다 쓰는 거 구조적으로 빚이야.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어. 유류세 내리면 되는 거 왜 안 하는 거냐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지금 휘발유 리터당 2,000원이 넘어. 그 안에 유류세가 리터당 698원 정도야. 기름값의 36%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야. 정부가 지금 내린 건 15%, 겨우 65원이야. 근데 이 유류세를 절반만 낮춰도 리터당 349원이 떨어져. 매달 기름 넣을 때마다 아끼는 거야. 일회성이 아니야. 근데 정부는 그걸 안 했어.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유류세 한시적 폐지를 얘기했을 때 묻혔잖아. 유류세를 내리면 효과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이야. 근데 생색이 안 나. 국민한테 내가 줬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없으니까. 반면 현금 지원은 달라. 지급 배상자, 지급 금액, 지급일이 딱딱 나와. 선거를 앞두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걸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경제계엄령이라는 말로 위기를 포장했는데 결국 현금 살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틀이야. 10만 원을 받아도 그 돈은 내 미래 세금에서 나와. 유류세를 내렸으면 매달 아껴 쓸 돈이 일회성 현금으로 대체된 거야.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건 시장이 아니라 정치야.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는 숫자가 이미 말해주고 있어. 이 구조를 알고 나면 10만 원이 달리 보일 거야. 돈의 흐름은 언제나 솔직하거든.